11번 아연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을 쓰시오. 자, 아연이 물과 반응하면 HOH로 쪼개져서 OH가 GN과 만나게 됩니다. GN은 이가 양이온이라서 일가 음이온인 OH랑 만났을 때 OH가 2개 필요한 이런 GNOH2 상태로 결합하게 되고요. 이 H는 따로 떨어져 나와서 H2가 됩니다. 그래서 A, B, C, D를 붙여서 개수를 구하면 이렇게 반응식이 완성이 되고요. 자, 화학 반응식을 쓰는데 다음 문제는 염화수소와 반응 시 생성되는 기체의 명칭. 자, 물과 반응했을 때랑 금속이 물과 반응했을 때랑 산과 반응했을 때는 생성하는 기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물과 반응했을 때 수소가 만들어진 것처럼 염산과 산과 만났을 때도 그 산에 붙어 있는 뒤에 부분이 아연을 가져가고 수소가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마치 물처럼 수소가 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의 명칭은 수소가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보기의 위험물에 대해서 설명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니트로 화합물이네요. 그러면 오류 위험물에 해당하겠죠. 니트로 화합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리니트로톨루엔, 트리니트로페놀. 이거 외에도 몇 가지 위험물이 더 있지만 실기시험에서 이거 두 개 외로 출제된 것은 없습니다. 자, TNT, TMP 중에서 뭔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 밑에 있는 구리, 납, 철 등과 중금속과 반응하여 폭발성 염을 생성한다. 피크린산염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폭발성 염을 생성한다라는 게 트리니트로페놀을 의미합니다. 트리니트로톨루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고요. 트리니트로페놀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명칭은 트리니트로페놀 한글로 써주시고 구조식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데 이 안에 육각형은 동그라미로 배치를 해도 됩니다. 대신 그냥 육각형만 쓰면 이거는 틀린 구조식이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지정수량은 200kg 단위 주의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13번 탄산가스 1kg을 표준 상태에서 소화기로 방출합니다. 자, 화학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탄산가스는 CO2를 얘기하고요. 이 CO2를 소화기 상태에서 방출했다는 것은 이 안쪽에 있는 가스를 바깥쪽으로 이제 기체 상태로 만들었다. 그 상태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화학 반응이 없는 유형에 해당하고 탄산가스를 1kg으로 주었기 때문에 n분의 WRT를 써야 합니다. 자, 1kg이 W 질량에 해당하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최적은 몇 리터인지 V를 구하는 거니까 V는 PM분의 WRT가 되고 이때 P는 1atm입니다. 그 이유는 표준 상태가 0도씨 1기압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M은 그 W가 주어진 그 기체의 분자량을 구해주는데 CO2는 12 플러스 16 곱하기 2가 됩니다. 탄소가 12고 산소의 원자량이 16이니까요. W는 1kg인데 이거를 1000g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리터로 구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램 per 몰 이렇게 단위를 맞춰줘야 해서 그렇고요. R은 0.082 단위 이렇게 써주시고 T는 그냥 0도씨가 아니라 273을 더한 273 켈빈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 다 대입해서 구했을 때 답은 508.77이 됩니다. 계산 과정은 이거 그대로 쓰실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과망산 칼륨이 분해할 때의 분해 반응식과 산소의 부피를 구하는 건데요. 이제 중반 이후로 넘어오면서 문제들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이제 앞에서부터 문제를 쭉 풀다가 뒤쪽으로 가면 여기에서 좀 당황하시고 또 흔들릴 수 있지만 항상 60점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문제를 읽고 내가 아는 거를 최대한 끄집어내 보는 거예요. 자, 과망간산칼륨은 KMnO4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쵸? 자, KMnO4가 분해가 됐을 때 망간산 칼륨 그리고 MnO2, O2 이렇게 생성이 된다.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래도 KMnO4 이렇게까지는 쓰려는 시도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이제 한번 출제됐으니까 다음에 맞출 수 있도록 꼭 주의를 하시고 이 식대로 ABCD를 붙여서 미정계수법을 하게 되면은 계수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과망간산칼륨의 분해식은 자주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한번 출제가 됐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반응식이긴 합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잘 파악을 하셨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잘 안 나왔다고 해서 그 기출문제를 그냥 건너뛰는 게 아니라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는 무조건 100% 다시 한번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놓치지 말고.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PV는 n분의 WRT가 되는데 이때 nRT를 쓰는 이유는
과망간산 칼륨 1몰이 주어졌기 때문에 N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V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PNRT로 식을 바꿔서 P는 1atm, N은 1몰, R은 0.082, T는 0 플러스 273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필요한 산소의 양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발생되는 산소의 양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과망간산 칼륨이 2개가 분해돼서 1개의 산소가 나온다는 것을 이용해서 2분의 1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11.193의 반올림한 11.19가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풀이 말고도 표준 상태라는 조건 안에서는 기체 1몰이 22.4리터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푸는 게 표준 상태에서 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으면 이 방법을 쓰시는 게 훨씬 간단하긴 합니다. 해설도 풀이 과정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온도나 압력을 바꾸는 경우나 바꾸지 않는 경우나 이 위의 식은 다 쓸 수 있는 거라서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방법만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답은 11.19 또는 11.2로 쓰시면 됩니다. 다음 15번에 하론소화 약제의 분자식을 쓰시오. 자, 하론 1211 이렇게 쓴 거는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의 원소 CFClBr의 개수를 각각 나타낸 거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CFClBr의 개수를 써주시면 답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1011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CH2ClBr이 됩니다. 왜냐하면 탄소에는 기본적으로 수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수소 대신에 Cl, 수소 대신에 Br이 들어갔고 나머지 2개는 그대로 수소를 갖고 있어서 이 수소를 남겨둬야 합니다. H2가 들어간다는 거 잘 체크해 두시고요. 16번 다음 소화설비의 능력 단위를 쓰시오. 능력 단위는 총 5개의 소화설비 종류로 나와요. 그래서 물통이나 이런 각각의 소화설비마다 몇 리터에 몇 점 몇인지를 이 표 그대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분명히 또 다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틀리면 아까운 문제니까 이대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용 물통은 능력 단위 0.3, 마른 물에 0.5, 팽창질소 팽창진주함 1.0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능력 단위가 나왔는데 바로 소요 단위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문제는 길어서 안 했던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잘 읽어보면 자주 봤던 문제입니다. 자, 이 표를 풀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법령으로 제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 책은 표로 정리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조소나 취급소에서는 몇 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하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150을 여기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1소요 단위, 어느 곳의 1소요 단위, 저장소의 1소요 단위는 내화구조일 때 150이고 내화구조가 아닐 때 75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50에 75가 답이 되고요. 그리고 답번은 이거는 빈칸이 이제 들어갈 게 없지만 빈칸이 들어가는 게 없고요. 그리고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몇 배를 1소요 단위로 하냐 곱하기 10이니까 10배를 1소요 단위로 하는 겁니다. 5개의 빈칸에 5개의 답을 이렇게 써서 각각 한 빈칸마다 1점의 배점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18번에 이동탱크 저장소의 탱크 각 부분의 두께 중요하죠. 자, 방호틀, 측면틀, 칸막이, 방파판. 기본적으로 이동탱크 저장소뿐만 아니라 모든 탱크의 두께는 3.2mm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얇아도 되는 경우 방호틀과 방파판이고요. 이 두께뿐만 아니라 정상 부분의 부속장치보다 50mm 높게 한다. 그리고 칸막이 용량은 4000L이다. 자, 이런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두께에 대한 거 방파판 1.6, 칸막이 3.2, 방호틀 2.3.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단위가 되겠죠. 단위를 빠뜨리거나 잘못 쓰시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네, 19번 위험물을 운반 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기 위한 기준, 수납률에 대한 기준인데요. 위험물을 100% 채워서 운반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를 해야 안전이 보장이 되니까 그런 건데요. 고체 위험물은 95% 이하로 충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액체 위험물은 98% 이하로 충전하는데 수납을 하는데 55도씨에서 공간 용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55도씨면 굉장히 뜨거운 온도죠. 이 뜨거운 온도에서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데 그 팽창한 와중에서도 공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돼요. 알킬 알루미늄은 90% 이하로 채웁니다. 특히 위험한 위험물이라서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이 90% 이하가 되고 50도씨에서 공간 용적이 5%가 되도록 5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90%인데 이게 뜨거워지면 부피가 팽창하면서
공간 용적이 더 적어지겠죠? 그래도 5%는 유지를 해야 된다. 자, 액체 위험물은 98%고 여기에 빈칸이 2개 있기 때문에 55로 그냥 실수하시기가 쉬워요. 자, 액체 위험물은 55도입니다. 55도에서 충분한 숫자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죠. 공간 용적입니다. 이 공간 용적을 빈칸으로 낸 거는 처음인데 네, 이런 내용이 또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95, 98, 55 공간 용적이 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그림과 같이 한쪽이 오목한 위험물 저장 탱크의 내용적을 구합니다. 위험물 저장 탱크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타원형이면서 양쪽이 볼록한 거, 타원형이면서 한쪽이 볼록한 거, 그리고 원형이면서 양쪽이 볼록하거나 종형인 거. 이거 4가지의 탱크 내용적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시는 것은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생긴 탱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한쪽이 이제 옆면이 원형이고 한쪽이 볼록한 이런 탱크는 있다 보니까 이렇게 풀어보자고 해서 풀자면 파이 r 제곱을 하고 L 플러스 3분의 L1 마이너스 L2를 해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문제의 답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뭐 채점을 공개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류가 있는 문제는 맞습니다. 그래도 이런 오류가 있는 문제라고 해도 어쨌든 답을 쓰고 나오면 그 안에서 모두 정답이 되든 뭐든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소수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쓰고 단위 쓰는 거 조심하시고 이렇게 20번까지입니다.